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8분 막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부터 헝다 파산 요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미증시는 지금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나스닥 시장이 물론 그전에는 나스닥 지수가 독주를 하는 질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지만 또 이렇게 빠질 때도 많이 빠져서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이제 매일 올라가면 좋죠. 매일 그렇죠. 올라가고 매일이 아니더라도 매주 올라갔으면 좋겠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2주 정도 또 2, 3주는 한 번쯤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쵸. 아니면 또 매달이라도 올라갔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매년 올라갔으면 좋잖아요. 좋죠. 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MSCI 1,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MS 1,500이라는 주식은 지수는 전 세계 선진국 주식에서 대형주만 1,50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요. 1,500개인데 그 중에서요. 2013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요. 연간 단위로 매년 올라갔던 주식 몇 개라고 기억하세요? 몰라요. 세 개. 세 개? 네, 세 개. 세 개. 딱 세 개 있어요. 하나는 토론토에 상장돼 있는 회사. 그래서 여기 혹시 캐나다에 계신 분 혹시 아시는 회사일 것 같은데요. 회사 이름은 어려운데 여러분들 혹시 서클 K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로 보면 주유소 겸 편의점을 많이 갖고 있고 브랜드 있고 주유소를 같이 하는 게 서클 K가 있어요. 심볼로 보면 토론토 상장에서 ATD라고 있어요. 51년도에 창업한. 네, 이게 매년 올라갔고요. 또 하나가 프로그레시브. 제가 오늘 시간 되면 특징주로 말씀드릴 텐데 프로그레시브는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그게 매 10년 올라갔고요. 네. 또 하나 기억 못하세요? 뭐예요? 버크셔 회사예요? 아니죠. 버크셔의 수익 작년에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는 지수가 더 떨어졌죠. 뭐죠? 그 왜? 약간 실망입니다. 왜요? 그 T로 시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트랜스다인. 트랜스다인 그룹. 그 기업도 매년. 네, 아시잖아요. 미국에도 네. 있다니까 서클 K 하면 많이들 아시거든요. 그 회사가 ATD라고 뉴욕엔 상장 안 돼도 있고 캐나다 토론토에 상장돼 있는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 게 없어요. 애플 있죠, 애플. 애플이요.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올라갔어요. 7개월 연속.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달은 좀 마이너스가 불가피하겠죠. 아주 급반등하지 않으나 8개월 만에 지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유의하실 필요 없죠. 다만 애플은 오늘 8개월 오늘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죠. 민망한가요? 그래서 혹시 애플 오늘 주주 나 애플 한 주라도 있다 하시는 분 혹시 1번 한번 쳐보세요. 나 애플 한 주라도 있다 하시는 분 한번 확인해 보죠. 저는 개별 종목으로는 사실 애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예전에 네. 그 뭔가 프로모션을 위한 그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막 1,000원에 애플 살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기 애플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하우스 그린님밖에 없으세요? 이제 있으시겠죠. 출근길이라서 출근길이니까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13,000분 중에 혹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꽤 올리네요. 제가 보기에 20% 정도는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분들로 갑자기. 해서 여기 약간 이제 시간 차가 좀 엄청 많으시네요. 제가 그분들로 해서 약간 오늘 선물 하나 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선물이요? 웬만하면 오늘 배당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제 저는 말은 사과라도 주시는 주가로 줄. 떨어질 때 뭐라도 주면서 위안을 주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고요.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년물 금리가요. 오늘 장중에 4.328%까지 갔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 정도까지는 오늘 끝나지 않았지만 4.328%까지 찍었었거든요. 엄청난 게 오른 거죠. 네.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항우 장사가 없죠. 실제로 보면 다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특히 부담이 되는 거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흑자를 못하는 적자 회사는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흑자 난다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다고도 가시는 분들이 팔란티어 같은 거가 한 달 동안 20%가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오늘도 또 목표가 어제 오늘 계속 또 한 2명이 또 올려놨어요. 왜 이러죠? 그 포머죠. 제가 분위기가. 보기에 이거 하면 혹시라도 그 실적이 제대로 안 나고 가이던스 약하면 이 사람들 다
사유서 써야죠. 그러니까요. 경위서 써야죠. 이 그냥 사람. 좀 나중에 하지. 그래서 애플은 말씀드렸다시피 8개월 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실적으로 월마트와 시스코까지 보여드리겠고요. 3대 지수는 또 하락한 모습. 이것이 전반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댓글 쓰셨네요. 정확히 쓰셨어요. 제가 모르는 건 두둥실 넘어가고 아는 거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제가 만나면 제가 책이라도 선물 쏘겠습니다. 저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네. 또 양혜 위원님은 겸손하시고 이제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깊이감 있게 아시는 거잖아요. 깊이감이 가끔 있는데 약간 제가 뭐 조미료는 치죠. 네. 자, 방송인이십니다. 자, 금리가 엄청 많이 오르죠. 네, 10년물이 4.328%까지 올라갔는데요. 여기 준비가 다 업데이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10년물 금리랑 뭐랑 같이 보시면 좋으냐면 10년물 금리랑 예를 들어서 PER 있죠. 밸류에이션의 추이를 같이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네, 특히 뭐 어떤 걸 보면 가치주 이런 건 약간 좀 덜 반대고 성장 중에서도 여러 번 검색해 보시면 하이 그로스 뭐 스탁스로 모아놓은 것들이 있던 가끔 그림들이 있어요. 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 거 완전히 극명하게 보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기지 금리 있죠. 모기지 금리. 모기 금리가 7.09% 올라가서 이것을 20년 내 최고치입니다. 20년 최고. 이거 7.09%는 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1억이라고 치면 우리나라로 이제 한국 돈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1억이면 700만 원 이자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금리 올라가면은 주택 시장이 또 과열된 게 줄어든다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 안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또 그런데 이렇게 뻔히 우리도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워런 버핏이 왜 또 세 개나 샀는지 비어튼.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방금 전에 저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여돈 앵커는 범이죠.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큰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2, 3%대 모기지를 받은 사람은 네. 지금 팔고 샀을 때 지금 집값은 그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2배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만 보여드리는 게 이게 특별한 이유를 있어서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요. 이건 원 먼스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요. 네. 한 달 동안 팔란티어, 드라프트킹스, 리프트 이 중에서 리프트가 적자 기업이죠. 드라프트킹도 적자인데 이번에 이제 넌 갑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흑자를 냈고요. 팔란티어 흑자 냈고 에어비앤비도 흑자 냈는데 이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거나 밸류에이션이 없는 기업이죠. 에어비앤비가 12.6%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팔란티어 21%. 물론 뭐 투자자들이 팔았다 오늘 8% 떨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요. 드라프트킹 15%, 6%. 이게 바로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분 중에서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성장주 많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내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져? 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그게 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내 주식 뭐가 특별해?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거 아니죠.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딱 요거 그림이 준비돼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거는 그 특정 주식이 아니라 이거 작년까지의 그림인데 장기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있죠 파란색이요. 네. 파란색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10년물. 금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이제 요 맞죠? 회색깔. 예, 회색깔이죠. 제가 눈이 나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거고 요 구간이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려가고 즉 이런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이다 이거냐. 그래서 그거는 항우 장사가 없다.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달러는 최근에 뭐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죠. 그렇죠. 금리가 좀 올라가면 달러가 고공행진 하는 거죠. 달러가 고공행진이니까 지금 제가 어저께 잠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달러 원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달러 원이 연중 최고 갔다잖아요. 어저께. 맞아요. 물론 종가는 약간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1,34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1345. 그러면 아마 은행에서 현금 매수 하신 분이 별로 없지만 현찰 매수라면 거의 1,300원 후반대 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현찰 매도하면 1,300원, 뭐 1,200원 후반대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튼 그렇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 이겨낼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이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일시적이다 그러면 이게 또 버티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 되겠죠. 그리고 내 주식이 어떤 주식이고 어떤 섹터, 어떤 방어적이냐 이런 쪽에 갖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값은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어요. 맞죠. 이 달러랑 금은 기본적으로 보면 반대 역의 상관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니까 지금 거의 하루 이틀 상관이 있었지만 거의 지금 8월 쭉 올라가잖아요. 한 7, 8일 정도
초세주로 올라갔잖아요. 오늘 금은 9일째 떨어졌습니다. 1,900달러. 그래서 5,000원이죠, 5,000원. 사실 이는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니까 지금 다 머리가 아픈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분은 금이 좀 올랐다 떨어지니까 금 지금 사도 돼요라고 제가 어저께 댓글에 쓰신 분 저 계시더라고요. 정도는 근데 많이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을 방향성 갖고 얘기하는 분은 진짜 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보다는 늘 금은 어떤 분산 투자 입장에서 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정 수준 갖고 하는 거는 전 맞다. 그건 언제라도 맞는 얘기다라고 보여주지만 야, 김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돼요? 이거는 답해주는 사람이 전 솔직히 이상한 사람이라 보고 있죠. 그냥 답해 주셨잖아요 지금. 분산 투자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다만 방향성을 노리고 지금 사도 돼요?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제 상식으로 보면 약간 뭐 뜨하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자, 유가도 다시금 80달러 선을 회복을 했죠. 네, 유가도 며칠 또 떨어졌다 보니까 또 오늘 약간 지지받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애플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애플 저희 음봉이 조금 네. 기네요. 그게 이제 8개월 만에 좀 내려가는 모습이죠. 웬만하면 좀 그 이번에 돌려세우기는 쉽지 않죠.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열이라는 시간 남을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좀. 요거는 이제 월봉입니다, 여러분. 네, 월봉입니다. 월봉. 그래서 제가 8개월만 하락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드려서 월봉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네. 오늘 배당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어제 사셨다는 분들도 막 계셨어요. 애플. 어저께 사신 분은 뭐 3개월에 또 받으시면 되죠.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엔비디아인데 목표 주가를 이번엔 어디서 올렸습니까? 애플 그 오늘 올린 거는 그 오펜하이머고요. 어제 올린 것은 로젠블렛이죠. 여기는 600달러도 높았는데 이걸 800으로 올렸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대박입니다 지금. 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번 튀고 싶은 욕심이죠. 로젠블렛. 네, 600에서 800 올렸고요. 네. 오펜하이머는 소극적으로 425에서 500까지 올려놨는데 로젠블렛을 제가 좀 내용을 좀 봤거든요. 네. 그 내용은 다른 모건 스탠리의 얘기랑 다 일맥상통하고요. 똑같아요. 이번에 가이던스를 올릴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물론 지난 분기와 같은 아주 초깜짝 가이던스를 내지는 않겠지만 네. 상당히 가이던스를 또 올릴 거다 그런 얘기를 기대감 있다. 그래서 네. 800달러까지 올려놨다. 네, 그러면 그건 뉴스거리죠. 뭐 네. 이게 크게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뭐 이거 갖고 내가 올인하겠다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미국의 소비가 저희가 뭐 소매 판매 지표도 그렇고 네. 여전히 소비가 굉장히 탄탄하다, 잘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련한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 여기 어떤 화이팅이라는 분이 애플 배당락이라고 쓰셨는데요. 애플 배당락은 지난주 10일 날 있었고요. 네. 그 지금 배당락이 아니라 배당금이 그 미국에서는 17일자인데요. 예전에는 한 하루 이틀 걸렸거든요. 네. 요즘은 대한민국 증권사가 좀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증권사가 아마 오늘 들어올 것 같아요. 바로바로. 네, 오늘 안 들어오면 뭐 월요일 날 들어오겠죠. 네네. 혹시 여러분 지금 거래하신 증권사가 타사가 오늘 받았는데 나는 안 주고 뭐 토요일 날 받았다. 월요일 날 받으면 고객사한테 엄청 항의 전화하시면 되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열일해라.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지금. 특히 이게 그렇다면서요. 소수점 거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 이거 전산은 완벽 전산이 안 됩니다. 나눠서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실적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만 없었으면 전 월마트가 오늘 잘하면 바로 사상체육과 갔었으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장중에 근데 빠져가지고. 네, 오늘 뭐 다 떨어져. 오늘 올라간 것이 몇 개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아마 시스코 시스템 정도 올랐고, 실적 좋아서 올랐습니다. 네, 올랐고 나머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 잠깐 보겠는데요. 핵심만 몇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당이 뭐 생각보다 좋았고요. 매출도 생각보다 좋았는데 이 두 개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커머스가 24%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 월마트는 저는 이제 월마트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도는 없어요. 저는 월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싫어하고 너무 크고 뭐 그래서 별로 안 가지만 미국에서의 월마트라는 위상은 대단하죠.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그로서리 장을 보러 할 때 가는 곳에 대표적인 것이 월마트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로서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옷도 팔고 학용품도 다 팔고 엄청난 규모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타겟은 그로서리 비중 20%, 얘네들은 50%의 비중인데요. 오늘 이들의 월마트에 관심 있는 것은 월마트가 월마트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오늘 수치를 정확히 발표는 안 한 것 같아요. 월마트 플러스가 뭐예요? 이렇게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죠. 쿠팡 뭐 있죠? 쿠팡 로켓. 회원. 네, 그런 거. 네.
쿠팡이 뭐 로켓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건데요. 이걸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올해 또 반으로 할인해 갖고 엄청나게 이번에 땡겼어요. 근데 수치는 안 나왔는데 지난 2월 기준으로 5,800만 명 정도 되고 아마존 프라임이 한 1억 8천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쫓아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월마트는 리테일러에다가 테크가 붙어서 요즘 테크 리테일러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이커머스 매출이 24%가 늘어나서 타사를 압도합니다 지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트코는 마이너스 나고 그러거든요. 이커머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또 하나가 이커머스를 갖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광고 매출 때문에 그럽니다. 광고 매출이 36%나 늘어나서 물론 작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항상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리테일 회사들이 광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카페24하고 광고 받는 거랑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하시면 쿠팡에 광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36%고요. 미국 동일 점포도 다 좋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딜을 원하는 거예요. 딜을 싸게 저렴하게 파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PB 상품 매출이 엄청 좋아졌어요. 미국 내 그로스 PB가 9%가 늘어나고 미국 내 매출 내 20%까지가 지금 PB 상품입니다. 그로서리에서. 그로서리는 한 자릿수 후반. 그리고 헬스 앤 웰니스, 뭐 운동복이나 그 건강 보조식 이런 것들이 두 자릿수 후반. 일반 상품은 한 자릿수 초반. 상당히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까지 이번에 올려놨어요. 네. 가이던스까지요. 그래서 가이던스까지 이번에 기존의 순매출을 증가율보다 더 좋게 나왔거든요. 가이던스 주당이도 높여놨고 총 매출 2인일까지 좋아졌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 떨어진 것은 제가 봤을 때 단적으로 시장 상황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 아직 전망이 그 분석이 안 나왔는데 아마 월가는 아마 목표주 상당히 많이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월마트는 상당히 지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리테일 업종 중에 탑픽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 3위 업체. 네. 1위 업체는 제가 알기에는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가이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가이코는 여러분들 야구나 그리고 뭐 농구 그런 거 미국 거 보면 항상 뒤에 배경으로 그 간판으로 많이 나는 가이코라고 있습니다. 광고로 GICO라고 여러분들 야구 할 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오늘 이건 실적이 아니라 7월달에 보험료 그 계약을 했는데 이게 8%나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했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거죠. 이게 말씀드려요. 네. MSCI 1,500 기준으로 10년 매년 상승한 주식 단세기. 아까 말씀 트랜스타인 그룹이 최근 5년 동안 하더라도 딱 100%씩 올랐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클케가 엘리멘테이션 쿠시타드란 발음이 어려운데요. 심벌은 ATD 토론토에 상장. 여기까지가 이런 좋은 회사가 있다. 그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이게 네.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3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네. 트랜스타인 그룹이었다. 10년 내 물론 이제 뭐 10년 동안 그렇게 올랐다고 해서 올해도 내년에도 그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떤 배경으로 올랐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실적이 담보가 돼서 주가가 네.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웬만하면 이 프로그레시브 모르겠지만 나머지 두 개는 올해도 플러스 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내용들 중국 쪽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를 또 어떻게 우리 시장이 반영을 하게 될지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